전 UFC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 도전자 앤서니 스미스가 월요일 밤 네브래스카주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체포 기록에 따르면 앤서니 스미스는 가정폭력, 테러 위협, 불법 감금 혐의로 중범죄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스미스의 보석금은 $500,000로 책정됐으며 보석 조건에 따라 아내와 어떠한 방식으로도 접촉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앤서니 스미스는 술집에서 벌어진 말다툼 이후 아내가 자신과 함께 떠나는 것을 거부하자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미스는 아내를 붙잡아 차량 안으로 밀어넣었으며 아내가 탈출한 뒤에는 차량으로 여러 차례 치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스미스는 결국 자수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길버트 번즈는 SNS에 글을 올려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현역 선수든 은퇴한 선수든 체포됐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늘 안타까워. 특히 폭력이나 가정폭력이 원인일 때는 더 그렇지. 코너 맥그리거가 맥살로이전에서 옥타곤에 입장할 당시 바닥이 젖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양, 주황, 초록의 머신이 돌아왔다. 느긋하게 사무실로 돌아가는 중이야. 늦어서 미안한데 드라이 아이스 때문에 케이지 바닥이 젖어 있었어. 그러니 이 경기는 이제 무효 처리해야 돼. 자, 챔프를 위해 어서 서두르라고. 내년에 100% 다시 보자. 또한 맥살로이전을 앞두고 훈련하던 당시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한편 론다 로우즈는 최근 인터뷰에서 UFC 간부 헌터 캠벨을 또다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헌터 캠벨이 진아에게 40대 여성 2명을 대체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얘기를 들은 뒤라서 이번 일은 정말 통쾌했어. 실제로 그가 그렇게 말했거든.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되받아쳐 그의 면전에 던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지. 그가 우리를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야. 그냥 누구 하나 제대로 홍보할 줄 모르는 거야. 우리를 놓아준 건 엄청난 기회를 날린 일이었어. 결국 그는 자기 오만함 때문에 우리가 그의 페라리에 맞서 람보르기니를 만들도록 내버려둔 셈이고 UFC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스스로 만들어낸 거야. 그가 너무 오만하고 멍청하며 남성 우월주의적이었기 때문이지. 난 경쟁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 더 많은 프로모터가 이 업계에 뛰어들어 진지하게 나설수록 좋아. 상장 기업이면서 동시에 선수들의 이익까지 진심으로 최우선에 두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 법적으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의무가 있으면서 동시에 선수들의 최선의 이익까지 생각할 수는 없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 선수들에게도 다른 선택지가 필요해. 그럼 회사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야. 다만 선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11월 15일 뉴욕에서 열리는 UFC 334에서 알렉스 페레이라와 조시 오키지 맞붙을 수도 있다는 루머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루머에 따르면 UFC는 양측의 페레이라와 호키스의 경기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는 UFC 334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달했으며 이 경기는 코메인 이벤트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루머일 뿐입니다. 한편 컴플렉스와 인터뷰에서 이스안 마카체프는 코너 맥그리거가 부상을 당했을 당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솔직히 안타까웠어. 맥스가 이길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 그렇게 끝날 줄은 몰랐거든. 5년 만에 돌아온 코너가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보고 싶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솔직히 마음이 안 좋았어. 또한 이스안 마카체프가 체육관을 찾은 회원들의 머리를 직접 밀어주는 모습도 공개를 했습니다. Now you're good, guys. Now you're nice. You gotta do it. I'm running up. I see it. You see it? You see it? I see it. Я же тебе слово дал. Да? Guys, today for these two brothers we make good haircut. 2 years, 2 years. I swear you look better. You're joking. I swear. Find me white man. From Uzbekistan? Uzbekistan. Maybe somebody call you. Okay. Thank you guys. We make for. Assalamu alaikum. Look, we make for them haircut. 이번 주 열리는 UFC 베오그라드 대회 메인 이벤트에서 다니엘 로드리게스와 맞붙는 우로스 메리치는 최근 이안 게리의 여성이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걔가 입만 열면 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같은 선수로서 같은 무대에 서고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창피할 정도야.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지. 최근에는 여성이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말까지 했잖아. 자기 세상을 여자가 좌지우지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의 세상까지 여자가 좌지우지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애초에 이안은 운동선수와 결혼하는 게 목표였던 여자와 결혼한 거야.
거야. 이안 게리가 아니었다면 다른 운동선수와 결혼했을 테고 지금은 그 여자가 이안의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이안이 성공한 건 사실이니까 그 부분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어. 하지만 팟캐스트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정말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말을 하면서도 계속 발언할 기회를 얻고 팔로워까지 생기는데 사람들이 대체 왜 그를 따르고 그의 말에 공감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내 눈에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이어 우로스 메리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UFC 세르비아 대회에 참석한다면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난 늘 그렇게 말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직접 말한 적이 있어.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슬로베니아 여성과 결혼했잖아.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슬로베니아도 유고슬라비아라는 한 나라의 일부였고 우리는 모두 같은 언어를 쓰잖아. 그의 아내인 영부인도 우리 언어인 세르비아어를 할 줄 알지. 그래서 세르비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가 세르비아에서 열리는 UFC 대회에 온다면 미국에서보다 훨씬 더 큰 기립박수를 받을 거라고 장담해. 내 파이트머니 전부를 걸어도 될 만큼 확신해. 틀림없이 미국에서보다 더 큰 기립박수를 받을 거야. 마이클 모랄레스가 이안 게리와 이산 마카체프의 경기에서 백업 파이터를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UFC가 이안과 이삼의 경기를 기다려야 하며 그 다음 차례는 나라고 했어. 지금은 둘 중 한 명이 개최에 실패하거나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나를 백업 파이터로 불렀고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대신 들어가게 돼. 이번에 바로 타이틀전을 치르거나 아니면 한 경기를 더 기다린 뒤 타이틀전을 치르는 거야. 이제 다른 선택지는 없어. 아르만 사루키안의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또한 아르만은 자신의 다음 경기가 확정됐으며 UFC가 곧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션 스트릭랜드는 최근 공개된 팟캐스트에서 아내와 처음 만나게 된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난 7년 전에 틴더에서 아내를 만났어. 그때는 그냥 여자랑 자고 싶었던 거야. 그냥 어떻게든 한번 자보려고 했던 거지. 프로필 사진은 내가 말을 타고 있는 사진이었던 것 같아. 최대한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게 프로필을 꾸몄지. 재미있어 보이면서도 위험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어. 일단 덫에 걸린 뒤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지. 그래, 난 말도 좋아하고 좋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누군가 와서 너희 둘은 나중에 결혼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면 서로 쳐다보면서 너 제정신이야?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했을 거야. 첫 데이트 때는 그냥 스타벅스에 갔어. 같이 있는데 난 처음부터 최악으로 행동했지. 바리스타한테 너 무슨 호모냐? 스타벅스에서 일하게 같은 소리나 하고 있었어. 당시에는 낡고 다 망가진 닛산 픽업 트럭을 몰았는데 아내는 내가 그 트럭에 앉아있는 모습을 봤지. 반면 아내는 학위도 2개나 있고 모든 면에서 반듯한 사람이었어. 장인어른은 말 그대로 엄청난 부자였고 난 혼전 계약서까지 써야 했지.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이 새끼가 내 돈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해 였던 거야. 그리고 장인어른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엠폭스에 걸려 있었어. 아내에게는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하는 게 정말 큰일이었지. 근데 난 속으로 와, 아버지가 있는 여자와 사귀는 건 좀 낯서네 라고 생각했어. 예전에 만났던 여자들은 대개 네 아빠가 널 어떻게 추행했는지 말해봐.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엄청 안타까워해야겠지 같은 상황이었거든. 아무튼 그렇게 아내의 가족을 만나기도 했어. 난 원래 감정적인 사람이야. 장인어른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내 삶과 아버지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어. 당시 나는 엠폭스 때문에 고열까지 나고 있었지. 그러다 내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설명하려고 했을 뿐인데 말이야. 아내의 부모님을 만난 자리에서 울면서 어떻게든 감정을 추스리려고 했지. 거의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을 거야.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고 그냥 네, 형이 저를 키웠어요. 잠깐만요. 잠시만. 이런 상태였어. 한편 데이나 화이트의 컨텐더 시리즈 관련 소식을 전하는 페이지에서는 과거 컨텐더 시리즈에 출전했던 권원희 선수가 이번 시즌에 다시 참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번 시즌 컨텐더 시리즈에서 눈여겨볼 선수 중 한 명은 시즌 9 출전 경험이 있는 권원일이야. 최근 라스베가스에 머무는 모습과 컨텐더 시리즈 홍보 영상으로 보이는 촬영 장면을 공개했어. 권원일은 당시 후안 디아즈를 상대로 치열한 경기를 펼쳤지만 두 번째 라운드 TKO로 패했어.